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만약에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을 찾아뵙고 국가배상법으로 다시 바꿔서 청구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도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보험 소비자가 피해자의 진단에 발급을 받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일상생활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는지에서 보통 이제 상담할 때 의뢰인들이 그 서류를 갖고 상담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보면은 잘못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인데 네네. AMA식 방식으로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만약에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출한 서류를 반환을 하려고 그러면 돌려주지 않을까요? 안 줍니다. 아, 진짜요? 안 주죠. 네, 안 주죠. 네, 아. 안 주는데,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혼동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전 공제 사고였는데요. 장애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끊어가지고 학교 안전 공제에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제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고 해서 장애를 새롭게 받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잘 못 지시니까 그래서 서류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후유장애를 판단하고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배상 책임이 어떤 맥브라이드 장애로 끊어서 그래서 다시 교수님을 찾아뵙고 국가배상법으로 다시 바꿔서 청구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긴 한데 어때요? 유영민 선사님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거의 AMA식으로 많이 받아오세요.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나 이게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식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재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서류를 이제 잘 모르시고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보험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시기별 약관들이 개정돼 갖고 장애 판단도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설계사분이 통합약관 이후 쓰는 장애율에 대해서 후유장애 진단에 발급을 받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은 옛날 생명보험 급수보험 그렇죠. 약관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장애율이 다르거나 급수가 달라가지고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알아두실 거는 이제 그 보험 가입 연도별로 이제 그 장애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네.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약관 확인이 할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일반인 분들은 이제 그 약관의 그 활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고 이제 표준 약관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죠. 판단 기준도 거기다 세부적으로 다 써 있는데요. 대부분은 의학적 사실관계를 장애 평가 기준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교수님 전문의 의사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약이 또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특약이 너무 많아서 어떤 보험사에 어떤 특약은 해당이 되지만 또 다른 보험사에 다른 특약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네, 진단금의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지급했는데 이 보험사는 왜 지급 안 하냐라고 이제 클레임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 상담 들어오시면 우리 유영민 손사님께서는 그냥 무료 상담 해주시나요? 무료입니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중에서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뭐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녹아내려져 있는 그런 서류인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소견서는 언제 어느 때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인과관계 문제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기왕증, 아니면 외상 기여도, 아니면 현재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서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이거를 피보험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죠.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꼭 필요한 서류, 이
때의 그 시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 대해서 아니면 배상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견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보험금 청구하기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놓고 청구하면 보다 더 좋겠지만 일단 만약에 분쟁이 되거나 쟁점이 됐다 그러면 그때 바로 먼저 교수님 찾아뵙고 주치의 의견을 받아두면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견서 비용이 얼마나 하죠? 보통 10,000원에서 저는 20,0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20,000원 받더라고요. 아니 그 병원마다 이게 달리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규정이 바뀐 건 알고 있는데요. 어느 병원은 5만 원씩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처음. 이제 원본 발급인데도 1,000원 받는 병원도 봤습니다. 와. 네. 그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발급은 1,000원입니다. 3,000원 받는 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장애 진단서는 얼마일까요? 대부분 저는 뭐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요번 같은 경우는 7만 원 받더라고요, 또. 아, 장애 진단서를요? 예, 휴의장애 진단서를 7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딱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아, 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다른 B 대학병원에서는 15만 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20만 원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주치 자문위원.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낸 기억이 33만 원. 치료병원에서요. 그렇죠. 아. 장애 진단서 비용을 33만 원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 서류 발급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발급 전에 그 비용을 좀 알아보시고 발급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애 진단서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네. 쟁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뭐 짧게 사례로 2가지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 교통사고에서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그쵸 우리가 디스크 때문에 이게 사고 관여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기왕증이 있는지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외상하고 디스크가 경합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사고 기여도랑 기항증에 대한 인과관계를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럼 장애 진단서를 왜 받아야 될까요? 이거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증 서류 안 나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죠, 네. 예. 네. 꼭 필요한 입증 서류.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분께서는 이제 보험증권을 확인도 안 하시고 이제 후유장애 항목이 없는데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이런 경우 잘못 제출한 서류죠. 네. 유영민 손사님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런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검토는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받으시는 손사님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개인정보가 좀 두렵다 그러면 이걸 다 삭제하고 담보 내용만 찍어가지고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서류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발급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순 선사님도 무료라고 하셨죠? 검토는? 네네. 아, 네. 검토는 무료로 합니다.